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는 자리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막강한 권한입니다. 통상 정치, 그리고 외교 통일 안보, 경제, 그리고 교육, 사회, 문화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질문을 하지만 이게 좀 잘 지켜지지 않죠. 그 당시 중요한 이슈에 집중이 되기 마련입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인 만큼 초심이라고 할 수 있는 2016년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한항공그룹에서 10억을 미르에 기부한 거 알고 계십니까? 기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모릅니까? 되겠습니다. 왜 국회에 나오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오십니까? 단기간 내에 하루 이틀 만에 허가를 내준 선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혹이 있다고 해서 검찰이나 총리, 그렇게 살살 기름장어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살살 기름장어처럼 말씀드리는 이게 게 기름장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자, 그렇습니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주요 이슈는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었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를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을 했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으로 돌아왔어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은 오늘 마무리됩니다. 지금 이 시간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대정부 질문 최대 이슈는 조국입니다. 법무부와는 관계가 없고 또 조국 장관은 나오지도 않은 경제 분야 때도 야당은 조국 해임, 여당은 정치 검찰을 지적하며 공방을 벌이자 동료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과 나경원을 상징으로 하는 그런 부모를 갖지 못한 청년들의 한숨소리, 이번 세건 망했다는 청년들의 절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길거리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지요. 오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도 온통 조국입니다. 이러는 사이 민생 경제는 파탄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어떠했을까요? 역시 조국이었습니다. 조 장관의 첫 대정부 질의 대비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장관이란 호칭을 쓰는 걸 거부하며 전 민정수석, 교수, 심지어 법무부 관계자라고 부르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도 이 호칭을 두고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따로 부를 방법도 없어서 다 들어봐요. 따로 부를 방법도 없어서 법무부 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장관도 인정 안 하면서 왜 질의를 합니까? 네, 한국당 의원들은요, 조국 장관이 사실상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수사의 대상이 된 장관이 그 직을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과거 조 장관의 입장을 들려 꼬집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서 수사를 받았다고 한 적이 있죠. 네. 본인의 양심이 있다면 수사받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 의견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교수 시절에 아마 썼던 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고 들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의 과잉 수사와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주최 측 추산 연 200만 명이 참가하는 검찰개혁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지셨을 텐데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서초동에 모여서 촛불을 드셨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 이것을 위해서 모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